자, 거두절 의미하고 이제 영역을 또 확장하기 위해서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차장과 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투자솔루션 팀 빼먹었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오늘의 일발장전 하기 전에 앞서 그 메가 ECS 어제 이제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호흡기 인공호흡기 관련돼서 수주 소식이 나왔죠. 근데 주가가 오르다가 이제 매물들이 쭉 나오면서 조금 부침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잠겨있던 VC 물량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조금 있었지만 앞으로 수주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메가 ECS는 코로나가 당분간은 쉽게 이게 잠잠해지기 좀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도 인지하실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계속 보실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이 정보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발장전으로 갑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은 테슬라 얘기인데요. 테슬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아실 거고 테슬라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S&P 500에 한 번에 편입이 되기로 결정이 됐죠. 21일 날 이제 편입이 됩니다. 유동 주식 기준으로 5천억 달러 대충 되니까 거대한 공룡이죠. 공룡의 입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이틀은 테슬라는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제가 적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은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포인트고요. 사실은 근데 뭐 내용들 보면은 하여튼 S&P 500에 편입이 되면은 어떤 이렇게 플로우가 나올 거다라는 건 보도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는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자금이 대략 한 12조 2천억 달러. 이 중에서 인덱스 펀드만 한 4조 6천억 달러 달하는데 한 700억 달러 이상은 테슬라를 좀 사야 될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사기 위해서 뭔가는 빼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11일 날 편출되는 종목도 발표가 될 거고요. 그 기업들은 주가는 조금 역으로 저기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인덱스 펀드 자금이 테슬라 주식을 한 90조 원 사야 되는데 이미 사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게 주가에는 반영이 돼서 11월 달만 한 40% 가까이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수급 이슈로만 테슬라를 볼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진짜 핵심은 BMS, FSD, 그다음에 GPU, NPU 용어는 어렵죠. 근데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이제 칩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GPU와 NPU, 신경방 반도체 이렇게 되죠. 요 두 개를 조합해 가지고 시스템 on 칩을 하나 지금 얼마 전에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테슬라는 IT 소프트웨어 기업이자 반도체 기업도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저 내용을 빙 둘러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 너무 오래 잡혀 있었는데 다시 저희 좀 잡아주시고. 자, 그래서 뭐 저의 그 논리의 좀 확장이긴 한데 테슬라는 반도체 기업이다. 동의를 하시는지? 네, 아니면 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최근에 사실 이제 그 비단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사실 무슨 그 모바일이라든가 IT 관련된 박람회를 할 때마다 거기에 자동차 업체들이 참여를 하죠. 네. 뭐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결국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뭐 많은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분석가도 마찬가지고 시장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자동차의 90%는 IT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과거처럼 무슨 이제 단순히 어떤 그 모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전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괜히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이런 그 전장 산업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히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그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뭐 소차라든가 이런 미래차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미 차량용 반도체라는 섹터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리 굉장히 큰 매출을 올리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 네. 그런 부분들. 사실 우리나라 분들한테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반도체 하면은 그냥 뭐 디램, 뭐 이제 좀 뭐 랜드, 뭐 이런 쪽에 좀 우리나라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부가가치라는 측면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향후의 어떤 그 미래의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 쪽이 향후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앵커께서 테슬라가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테슬라에 앞서 말씀드린 그 시스템 원칩, 이 SK증권의 김용 애널리스트가 낸 리포트입니다. 그 안에 보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NPU 2개하고 GPU 1개하고 메모리 1개 이렇게 구성한 칩들이 이제 자동차 운행과 거기에 적합된 그런 칩이죠. 그런 거를 이제 기존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거기에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운용하는 OS 같은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애플의 아이폰이 이제 첨단 그 디바이스의 거의 이제 최첨예라고 하는데 아이폰에 바퀴 달아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지. 테슬라는 네. 거기에 준하는. 네,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덧붙여 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전장 차장님께서도 이제 팀장님께서도 뭐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네. 전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그냥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컴퓨터가 되는 거거든요. 방금 핸드폰에 비교를 잘 해주셨지만 컴퓨터에 보면은 이제 컴퓨터에 이제 CPU가 있고 뭐 그래픽 카드도 들어가고 거기에 AP 정말 칩, 많은 네. 이제 반도체들이 막 들어가면서 부품들이 들어가면서 컴퓨터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아까 이제 FSD가 이제 영어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자로 풀 셀프 이제 드라이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완전 자율주행. 그 아예 사람이 이제 차에 타서 그냥 목적지만 입력을 해놓으면 내가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제 도달을 할 수 있게 차가 스스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이제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겠는가? 그럼 자동차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뭐 컴퓨터로 따지면 이제 CPU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후방, 측방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사물들을 또 구별할 수 있는 레이더, 라이다 기술이 또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신호를 또 교신할 수 있는 통신망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려면은 자동차가 고철 덩어리여서는 안 되고 전부 다 이게 반도체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껍데기만 이제 고철 덩어리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주문 제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부품들이 이제 조립이 되어 있고 케이스를 뭐 한 2만 원, 3만 원 주고 따로 주문해 가지고 그냥 케이스를 끼우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IT 부품들과 반도체들이 들어가고 겉에는 이제 안전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주 탄탄한 이제 고철 덩어리를 이제 씌우는 그런 이제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테슬라가 당연히 자동차 기업이 아니고 IT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 정말 뭐 당연한 논리인 것 같고 저는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뭐 일본의 도요타 미국의 GM도 당연히 다 이런 이제 흐름으로 바뀌어 갈 거라고 보거든요. 치열한 경쟁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분명히 좀 가져야 된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완전 자율주행이 그냥 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2024년이 되면은 현대기아차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공개를 한다잖아요. 그리고 네. 테슬라도 그보다 훨씬 더 빠른 뭐 한 1, 2년 안에 지금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이제 상용화를 한다라는 걸 목표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분명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네덜란드 이제 NXP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독일에 이제 인피니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제 전장 쪽에 신규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추격하려고 하는 거고요. 삼성이 사실은 이제 하만을 인수할 때 저는 정말 좀 기뻤거든요.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하만을 인수하면서 이 전장 쪽 자동차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방향 설정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M&A에 대한 분명히 시도들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사법 논란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M&A가 다 불발이 돼버린 게 정말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네.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족쇄가 풀리고 나면 이 전장 쪽 시장에 정말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걸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여기에 이제 제가 종목을 하나 좀 끼워 넣으면 파워로직스를 일단 뭐 선택을 한다면 파워로직스 상당히 좀 괜찮아요. 원래 이제 이 회사는 뭐 스마트폰 쪽에 조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이 이제 작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좋았다가 올해 아마 여러분 재무제표 열어보시면 이 회사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이 ODM 물량들이 많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이제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다. 이제 배터리 이제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분야 이쪽에서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이고요. 네. 여기에 저는 하나 추가를 좀 해준다면은 해성 DS라는 기업을 첨가를 좀 해성. 해드리고 싶어요. 네, 해성 DS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무이한 차량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덜란드 이제 NXP라든지 독일의 인피니온 같은 기업들이 거의 뭐 반도체 시장,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는데 해성 DS라는 기업이 요 고객사들을 이제 주요 고객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기업인데 요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분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 해성 DS가 뭐 실적도 매년 이제 올해 영업이 거의 한 400억, 내년에 500억, 600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뭐 여전히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면서 대단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래를 보시고 좀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해성 DS라는 종목도 꼭 좀 챙겨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뭐 테슬라, 전기차 얘기하면 2차 전지, 배터리 이렇게만 이제 단순 도식화를 시키고 사실 물론 중요해요. 2차 배터리도 뭐 LG화학이 이제 테슬라 유럽 쪽 뭐 이슈 때문에 그 라인들을 찾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뭐 첨보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LNF. LNF 네. 맞습니다. LNF 그다음에 TCC 스틸 뭐 이런 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브레인에 해당되는 거는 이 팹리스라고 하죠. 반도체 설계 기업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종목들 작은 기업들이긴 해요. 사실은 뭐 칩셋 미디어는 잘 아시겠지만 비디오 코덱 IP, 뭐 삼진이라는 거는 저희 그 이용수 대표 한번 나와서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TV 리모컨 쪽이었지만 요즘에 이제 삼성이 그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NPU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집산하는 일종의 사물 인터넷. 그렇죠. 소프트웨어 AI 이런 네. 것 쪽으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서를 만드는 이 삼진도 주목을 오히려 많이 받고 하여튼 뭐 작은 기업이에요 저거는. 하여튼 뭐 파워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좀 있다. 사실 테슬라를 비교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갖다 뒤집으면은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너무 잘하고 지금 그 첨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오 테크닉스 끼워넣기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얘기를 좀 받아주시죠. 사실 지금 이제 경영 매니저께서 해성 DS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좀 선수를 뺏겼어요. 네. 제가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럼 오늘 해성 DS를 한번 몰아볼까요? 조금 이제 부연을 해드리자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계양전기하고 같은 그룹이죠. 계양전기, 해성산업 뭐 그 약간 이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과거에 이 현금 부자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강남에 빌딩 많이 갖고 있는 그 이제 그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자산주 요지에 뭐 이렇게. 역삼동이니 뭐 이런데 그 사실 굉장히 이 해성 DS라는 회사하고 좀 안 맞아요. 과거에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뭐 이제 건물 임대라든가 또는 뭐 이제 계양전기 같이 굉장히 오래된 전동 공구 네. 이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 해성 DS부터 저는 회사의 좀 그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방금 이제 김현 매니저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야말로 좀 이제 꼽을 수 있는 이러한 차량 반도체 쪽에는 특화가 돼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가도 지금 사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부각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차량 반도체 쪽에 좀 약간 불모지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못 나타냈었는데 최근에야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이 산업 자체의 어떤 이런 그 포텐셜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계산에 좀 이 종목은 좀 주목을 하실 필요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저 중에서는 전 칩셋 미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미, 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앞에서 앵커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원래 이제 비디오 IP 쪽에 좀 이제 강자입니다. 근데
회사 자체는 작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까지 이러한 뭔가 그 팹리스, 그러니까 이제 그 팹리스 기업들, 팹리스 반도체 기업들의 규모가 지나치게 좀 작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뭐 이제 뭐 파운드리 쪽에 비중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국내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좀 도외시했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세이프 포럼이라는 거에 개최를 하는데 여기가 삼성전자가 이런 세이프 포럼을 개최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동안 좀 침체돼 있던 우리나라의 이런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을 좀 살려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그 어떤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스탠스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국내에서는 조금 이제 생소했던 분야였던 이런 팹리스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어떤 비디오 쪽, 비디오 IP,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IP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영국의 그 대표적인 ARM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이제 그거 가지고 사실 그 글로벌리 거의 탑의 수준에 올라간, 그러니까 네. 모든 거의 이런 그 반도체 업체들이 암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위치에 오른 업체가 암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규모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만은 전 칩셋 미디어도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토대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단순히 이런 그 비디오 IP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에 자동차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앞에서 이제 거대한 IT 기기라는 말씀드렸었는데 단순한 네. IT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라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정보와 오락의 결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단순히 무슨 뭐 이제 우리가 길 안내 이러한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뭐 음악을 깔아준다든가 영화를 틀어주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자동차 안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뭐 그러니까 하나 독립된 일관화되는 공간. 시스템으로. 요즘 CF 그런 거 많이 CF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CF에서 흔히 뭐 자동차 안에 작업실이 되고 네. 뭐 자동차가 영화 감상실이 되고 이러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보여주는데 CF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칩셋 미디어의 기술, 그런 비디오 IP 기술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칩셋 미디어도 향후에 이러한 그 미래차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기업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역시 주가는 별로 못 움직였어요. 한 차례 올랐다가 지금 옆으로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기고 있습니다. 네. 뭐 저런 차트가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게 한번 딱 계기만 마련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만들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칩셋 미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연결고리로 지금 쭉 내려가 봤는데 김현 매니저 이제 정리하고 보도해드려야 네. 되니까. 마무리를 이제 조금 해드리면 사실 오늘 이제 테슬라를 던져주셨는데 정말 이게 다양한 이제 얘기들을 좀 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분명히 이제 세상이 이렇게 이제 변해갈 거라는 거. 저는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하고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이 바로 이 전장 쪽과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강점을 좀 갖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분명히 좀 다른 경쟁 기업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비단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껍데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전장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이 결국에는 그 자동차의 핵심적인 성능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다.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따질 때는 엔진의 성능이 어떤지를 가장 먼저 따지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 좀 될 거다라는 거.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뭐 한 500억에 육박할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는 뭐 500억, 600억 뭐 이렇게 이익이 계속 커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에 비하면은 정말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건 결국은 이 회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시장의 트렌드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한 3년 전부터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재평가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한 3년 동안에 재평가 작업이 좀 진행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좀 성장을 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또 수요일이니까 오늘은 이제 무료 방송이었거든요. 하루 시장 뭐 미국 시장이 좋았으니까요. 시장 대응 잘 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뭐 국내 기업들을 좀 같이 상생회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보면은 대부분 이제 자본을 가지고 해외 유망한 기업들을 그냥 인수해버리기 때문에 맥이 좀 빠지죠. 팹리스 기업들을 좀 키우자. 이거를 오늘
끝으로 네. 김영 매니저는 네, 안녕.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